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과 함께 교과서 40쪽 정희성 시인의 민지의 꽃을 감상하고 41쪽의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질경이 나신개 토끼풀 억새라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와 민지 두 사람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난 시입니다. 같은 대상이더라도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품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막대는 3개가 되기도 하고 4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물, 상황을 놓고 사람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물에 부여하는 가치 또한 달라집니다. 이 시에서도 시적 화자와 민지가 질경이 나신개 토끼풀 억새라는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말하는 이의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표현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해 봅시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이 어딜까요? 쌤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처 작은 마을이 보이지만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깊은 산골이 시적 배경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제자가 이 깊은 산골에 집을 짓고 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는 제자를 만나러 강원도 깊은 산속 집에 찾아갔네요. 제자가 산골에서 집을 짓고 딸을 낳아 키우는데 이름은 민지, 5살이네요. 민지는 깊은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민지에게는 아마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숲속에서 꽃, 풀을 살펴보며 노는 게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향토적입니다. 여기서 향토적이란 것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담긴 것을 말합니다. 아마 민지는 산속에서 많은 자연물들과 함께 놀며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소중하든 말이죠.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제일 먼저 찾나요? 쌤은 눈을 뜨면 자기 전 머리맡에 놔둔 스마트폰을 찾아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겐 스마트폰이 소중하고 재밌고 필요하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민지는 어떨까요? 우리 산골 꼬마 소녀 민지는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서 물뿌리개를 챙깁니다. 질경이 나신개, 여기서 나신개는 냉이의 사투리입니다.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아침 인사를 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풀들에게 물을 흠뻑 줄 수 있는 물뿌리개를 챙겨 풀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풀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친구처럼요. 민지가 자연물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우 순수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네요. 말하는 이는 그런 민지를 보며 의아합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 흔하디 흔한 풀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인사를 건네고 정성껏 물을 주니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뭔데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민지가 꽃이라고 대답하죠.
민지의 눈으로 봤을 때 질경이, 냉이, 토끼풀, 억새 모두 너무 예쁜 풀이고 꽃인 거예요. 다시 말해 말하는 이는 이 대상들은 흔하고 가치 없는 풀, 잡초, 사소한 것일 뿐인데 민지한테는 이것들이 너무 예쁜 꽃들이라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 물을 주며 챙기고 아끼는 거죠. 하나 추가하자면 이 부분은 민지와 말하는 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이 대화가 그대로 제시가 되어 시에 생동감을 줍니다. 다시 시의 내용으로 돌아와 이건 꽃이야 하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맑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시적 화자는 때 묻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때 때가 묻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맑고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는 이익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저건 가치 없는 것,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손절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하는 이는 자신에게 가치가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을 잡초라고 치부했던 자신의 때 묻은 태도를 성찰합니다. 순수한 민지를 통한 삶의 성찰, 반성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41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41쪽 1번에서 3번까지의 활동을 3분 동안 해봅시다. 일 번 활동을 볼까요? 시적 대상인 질경이, 나신개, 토끼풀, 억새를 말하는 이는 잡초, 풀이라고 표현했죠. 민지는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하는 이는 민지에게 꽃이 아니라 잡초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가 울고 나쁜 짓 하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못 받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 굴뚝을 타고 내려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에게 뭐라 말하시겠어요? 야, 산타 없어 라고 말하겠다는 친구는 없겠죠? 산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시적 화자 또한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잡초란 말을 하지 못했겠죠? 혹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민지를 보며 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워 말을 잇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활동을 볼까요? 말하는 이는 민지를 매우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이런 따뜻한 시선이 이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말하는 이와 비교하여 민지의 순수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작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민지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이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독자의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도블럭 사이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발견했을 때 민지를 떠올리며 와, 예쁜 꽃이 피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길 선생님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